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면허 1급 2급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신호 방법은 본선은 조난 중이다. 즉시 지원 바란다. 조난 신호입니다. 조난 신호는 NC입니다. NC. 본선은 조난 중이다. 즉시 지원 바란다. 자, NC 소프트에 전화해야 됩니다. 자, 조난은 NC 소프트다. 말은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다음은 피하라. 본선은 조종이 자유롭지 않다. 자, A, B, C, D 중에 피하라는 D입니다. 피하라. 이끼리 한놈아 피해라 빨리. 본선은 조종이 자유롭지 않다. 피해라. 이끼리 한놈 어서 피하라니까. D입니다. 본선은 조종할 수 없다. 통신을 원한다. 통신을 원한다. F입니다. F. 자, 통신을 원하는 건 F다. 본선은 정지하고 있다. 대수 속력은 없다. 자, 정지하고 있고 대수 속력이 없으니까 좀 편안한 상태죠? M입니다. M. 자, 중간에서 중심 잘 잡고 정지하고 있어. 대수 속력 없어. M입니다. M. 정지하고 있다. 대수 속력은 없다. 중간에서 잘 정지하고 있다. M으로 외웁니다. 자, 본선은 의료 지원을 바란다. 의료 지원은 W입니다. 자, W 호텔급 의료 지원입니다. 자, W 호텔급 의료 지원. 본선은 의료 지원을 바란다. W입니다. 의료 지원은 W다. 다음 중 제한 시계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계가 제한된다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안개, 모래바람, 눈이 온다거나 이러면 시계가 제한되겠습니다. 하지만 야간 항해는 아니다. 회사 안전법상 제한된 시계란 안개, 연기, 눈, 비, 모래바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가 제한되는 걸 말합니다. 야간 항해는 아니다. 소형 선박이나 범선, 어선 등에 채용되고 있는 용골은 방형 용골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이 장방형이며 선저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횡동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선저에서 돌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면 틀립니다. 횡동료 방지 효과 없다 해도 틀린다. 방형 용골은 선저 중앙부에 돌출되어 있고 구조 간단, 횡동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 중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시계 상태 당연히 고려해야겠고, 해상 교통량의 밀도, 선박의 정지거리, 선의 성능, 그 밖의 조종 성능 다 안전 속력 결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하지만 선박의 승선원과 수신과의 관계는 고려사항 아닙니다. 안전 속력을 결정할 때 시계 상태, 해상 교통량 밀도, 선박 정지거리, 선의 성능, 그 밖의 조종 성능 고려해야 되지만 선박 승선원과 수신과의 관계 고려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우현 항로의 표지 색깔은 홍색입니다. 홍색, 우현 홍색. 우리나라의 우현 항로의 표지 색깔은 홍색이다. 붉은색이다. 자, 중시선이라고 하면 중요시하는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박의 위치 편의를 이 중시선을 활용하여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관측자는 두 개의 식별 가능한 물표를 하나의 선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박의 앞쪽에 있는 두 물표 혹은 앞뒤 물표를 선으로 연결해서 선박의 위치를 찾아낸다. 통항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찾아낸 자연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물표로도 표시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입니다. 통항계획 수립 단계에서 찾아낸 자연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물표로도 이 중시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시선은 일정 시간에만 보인다 하면 틀려요. 중시선은 바다 지도,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만 보인다 하면 틀린다. 자, 접안시 또는 타 레저기구와의 접촉하는 부분의 마찰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팬더입니다. 팬더. 영어로 이렇게 팬더라고 적혀 있어도 찾으셔야 됩니다. 접안시 타 레저기구와 접촉하는 부분의 마찰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팬더입니다. 팬다. 선체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깊이를 나타내는 흘수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체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깊이다. 흘수. 흘수는 선체의 선수부와 중앙부 그리고 선미부의 양쪽 현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흘수. 자, 주간의 두 표는 두 개의 흑색 원추형으로 상부 흑색, 하부 황색의 방위 표지는, 자, 그림과 같이 상부 흑색, 하부 황색은 북쪽이죠. 북방위 표지입니다. 자, 요 그림은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요거 하나 바뀌니까 상부 흑색, 하부 황색이다. 북방위 표지 찾으셔야 됩니다. 흑황이다. 북방위 표지. 자, 협수로와 망곡부에서의 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류는 역조 때에 정침이 잘 되고 순조 때는 정침이 어렵다. 맞습니다. 조류가 역조 때 협수부와 망곡부에서는 정침이 잘 되고 순조 때는 정침이 어렵다. 자, 망곡부에서 유속이 당연히 바깥쪽이 이렇게 강하고 안쪽이 느리겠죠. 그래서 망곡의 외측이 유속이 약하다면 틀리고 내측이 유속이 강하다 해도 틀리겠죠. 통항 시기는 계류시나 조류가 약한 때를 피한다. 조류가 약할 때 통항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역조 때 정침 잘 되고 순조 때 정침이 어렵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열대성 저기압의 지역별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부 동남중국해 방면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 부르고, 사이클론은 북인도양 벵골만 아라비아해 등에서 사이클론이라 부릅니다. 허리케인은 북대서양의 카리브해, 서인도제도 멕시코만 등에서 발생했을 때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윌리윌리는 북대서양 남인도양 아니고요. 호주 북쪽에서 발생했을 때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윌리윌리는 호주 북쪽이다. 선박 상호 간의 영향으로 추월 및 마주칠 때는 상호 간섭작용을 막기 위해 저속으로 하고, 소용선은 선체가 작아서 쉽게 끌려들 수 있다. 맞고요. 추월할 때 추월선과 추월당하는 선박은 선미나 선수의 고압 부분끼리 마주치면 서로 반발한다. 맞는 말입니다. 추월선과 추월당하는 선박은 고압 부분끼리 마주치면 서로 반발한다. 하지만 상호 간섭작용을 막기 위해 상대선과의 거리를 작게 한다? 상식적으로 틀렸습니다. 간섭작용을 막기 위해 거리를 띄워야 되겠죠? 작게 한다. 틀렸습니다. 거리를 크게 한다. 자, 등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보기가 등질인데요. 여기 21m라 돼 있는 부분, 21m는 평균 해수면상의 등고를 말합니다. 21m 맞고요. 자, 15세컨드는 3회 섬광을 15초에 1주기를 비춘다. 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FI 가로 열고 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3회 섬광을 보인다. 가로 안이 횟수를 말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빛이 3회 섬광을 보인다. FI 가로 열고 3으로 표시하고, WRG, FI 다음에 WRG, 요건 등화의 색상을 말합니다. 화이트, 레드, 그린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영역 안에 서로 다른 백, 홍, 청이 아니라 그린, 녹색이겠죠? 녹색을 비춘다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선체가 세로 길이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정도를 그 경사각으로서의 표현하는 것보다 선수 hul수와 선미 hul수의 차이로서 나타내는 것이 미소한 경사 상태까지 더욱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길이 방향의 선체 경사를 나타내는 것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트림. 길이 트림입니다. 자, 길이 방향의 선체 경사를 나타내는 것 트림이다. 길이 경사 트림입니다. 길이 트림. 자, 선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을 배제한 수면의 빈 공간을 주위에 물이 채우려고 유입하는 수류로 인하여 뒤쪽 선수미 선상에 물이 앞쪽으로 따라 들어오는데 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추정류라고 합니다. 빈 공간을 물이 채운다. 선수미 선상에 물이 앞쪽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을 추정류, 반류라고 합니다. 뒤쪽 물이 앞쪽으로 따라 들어온다. 추정류. 직진 중의 선박이 전타를 행하면 타를 전환한다 이런 뜻이겠죠. 초기에 수면 상부의 선체는 땡땡으로 경사하며 선회를 계속하면 선체의 각속도로 정상 선회를 하며 땡땡 경사하게 된다. 자, 내방 경사냐 외방 경사냐인데요. 순서대로 내방 경사, 외방 경사 들어갑니다. 자, 타를 꺾어서 전타를 행하면 초기에는 내방 경사하며 선회를 계속하면 정상 선회로 외방 경사하게 된다. 타를 처음에 꺾으면 내방으로 경사했다가 계속 꺾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외방으로 경사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방 외방 순이다. 전타를 했을 때는 내방 외방 순이다. 외우고 넘어갑니다. 자, 정지중인 선박에서 주기관을 전진 전속으로 발동하여 기관 출력에 해당하는 일정한 속력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타력을 발동해서 나온 타력이라고 해서 발동 타력이라고 합니다. 정지중인 선박이 전진 전속으로 발동해서 일정한 속력이 나올 때까지의 타력을 발동 타력이라고 한다. 앞에 발동 나오죠. 그래서 발동 타력이다. 레저 기구가 서로 마주치며 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반발작용, 회두현상, 흡인작용입니다. 반발작용, 회두현상, 흡인작용. 반회흡이다. 반회흡. 마주치면 반회흡. 정침현상 아닙니다. 정침현상 아니고 반발작용, 회두현상, 흡인작용, 반회흡이다. 자, 스크루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물을 뒤로 차 밀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선체가 앞으로 미는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스크루 프로펠러가 360도 회전하면서 선체가 전진하는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투수가 공을 피치하듯이 프로펠러가 물을 뒤로 차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 추진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 레저기구가 다른 레저기구를 추월하며 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레저기구 주위의 압력 변화로 두 선박 사이에 당김 밀어냄 회두작용. 아까 반발작용, 흡인작용, 회두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맞고요. 소형 레저기구는 보다 큰 레저기구에 흡착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큰 레저기구에 소형 레저기구가 흡착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겠죠.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형 레저기구가 훨씬 작은 영향을 받는다. 상식에 어긋납니다. 소형 레저기구가 훨씬 큰 영향을 받겠죠. 수로 뚝의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수로 중앙을 항행할 때는 별 영향 받지 않는다. 맞고요. 수로 중앙을 항행할 때 좌우 수압 분포가 동일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뚝에서 항행할 때는 가까운 선수 부분이 뚝으로부터 반발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흡인작용을 받는다 하면 틀립니다. 다음 중 수로 뚝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수 부분이 뚝으로부터 흡인작용을 받는다. X입니다. 자, 해저 경사의 영향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진 중일 때 선수는 깊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후진 중일 때는 선미가 깊은 쪽으로 편향이 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선박이 있으면은 앞이 선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 얕은 쪽, 이쪽이 깊은 쪽이면은 전진 중에는 선수가 이렇게 깊은 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말입니다. 전진 중에는 선수가 깊은 쪽으로 편향되고 자, 이쪽 그림은 후진 중이다 했을 때는 당연히 뒤로 가니까 선미가 깊은 쪽으로 편향된다. 진행되는 방향 쪽이 깊은 쪽으로 편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진행 방향이 편향된다. 해저 경사의 영향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해저 경사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전진 중에 선수는 깊은 쪽으로인데 얕은 쪽으로 편향된다. 틀렸죠. 전진 중에 선수는 수심이 깊은 쪽으로 편향된다. 자, 2번이 맞겠습니다. 자, 후진 중에 선미가 후진 중이니까 선미는 깊은 쪽인데 얕은 쪽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저 경사는 이와 같이 수로뚝과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자, 수로뚝은 반발한다고 그랬죠. 수로뚝에서 전진할 때는 반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반발작용이 일어나는데 해저 경사는 깊은 쪽으로 오히려 틀어지니까 반대 방향이 나타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전진 중에는 선수가 깊은 쪽, 후진 중에는 선미가 깊은 쪽으로 편향한다.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운항전 연료유 확보에 대해서 예비 연료도 추가 확보해야 된다. 맞겠죠? 연료 소모량을 알면 필요한 연료량을 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존 운항 기록을 통해서 속력에 따른 연료 소모량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1마일당 연료 소모량은 속력에 비례한다. 아, 틀렸습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냥 비례한다고 하면 틀린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하는 연료량은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마일당 연료 소모량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속력에 비례한다고 하면 틀린다. 자, 선체가 파도를 받으면 동요한다. 선박의 복원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동을 찾아라 하면 롤링 찾으셔야 됩니다. 선박의 복원력은 롤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복롤입니다. 복원력은 롤링이다. 그리고 선수 및 선미가 상하로 교대로 회전하려는 종경사 운동으로 선속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피칭입니다. 피칭. 자, 종경사 운동이다. 피칭이다. 종피. 복롤, 종피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좌우 교대로 선회하려는 왕복 운동이며 선박의 보침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보침성은 요윙입니다. 요윙. 뽀요, 요윙. 여보, 뽀요. 아, 현타옵니다. 선박의 보침성은 요윙과 관계 깊다. 뽀요. 자, 선체가 횡동요 중에 옆에서 돌풍을 받든지 파랑 중에 대각도 조타를 하면 선체는 갑자기 큰 각도로 경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러칭이라고 합니다. 러칭. 자, 돌풍 받든지 파랑 중에 조타해가지고 큰 각도로 경사되는 것. 러칭입니다. 러칭. 돌파르. 돌풍, 파랑, 러칭입니다. 돌파르. 자, 복원력은 롤링, 복롤.
종경사 운동은 피칭, 종픽, 종픽. 보침성은 요윙, 뽀요뽀요. 돌풍과 파랑 중에 갑자기 큰 각도로 경사된다. 러칭입니다. 돌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체가 팔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앙주하면 선수 선저부는 강한 파의 충격을 받아서 선체는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슬래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체가 팔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진행을 할 때 배 밑바닥이 강한 충격파를 받아서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슬래밍, 쾅 닿다, 힘껏 밀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쾅쾅 뭐 이런 뜻, 충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진동을 받는 게 슬래밍입니다. 북반구에서 태풍이 접근할 때 풍향이 우전 변화를 하면 자선, 우리 배는 태풍 진로의 우반원에 있으므로 풍랑을 우현 선수에서 받도록 선박을 조종한다. 이것을 3R이라고 합니다. 3R. 우전, 우반원, 우현이니까 3R이다. right 법칙이라고 합니다. 선박이 파도를 선미로부터 받으며 항주할 때 선체의 중앙이 파도 마루나 파도의 오르막 파편에 위치하면 급격한 선수 동요에 의해서 선체는 파도와 평행하게 놓이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브로칭2라고 합니다. 브로칭2. 자, 영상과 같이 선박이 파도를 선미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받으며 항주할 때 선체 중앙이 파도의 마루나 파도의 오르막 파편에 위치하면 급격한 선수 요동에 의해 선체가 파도와 평행하게 놓이는 이러한 현상을 브로칭2라고 한다. 브로칭2. 이때는 파도가 갑판을 덮치면서 큰 각도로 횡경사가 생기면서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어요. 파도의 오르막 파편에 위치해서 급격한 선수 동요로 선체가 파도와 평행하게 놓인다. 브로칭2입니다. 황천으로 항행이 곤란할 때 풍랑을 선미 쿼터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 요거 중요합니다. 풍랑을 선미 쿼터에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자세로 항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체가 받는 충격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상당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보침성이 저하되어 브로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항법을 스커딩이라고 합니다. 스커딩. 파에 쫓기는 자세. 스커딩이다. 자, 선체가 받는 충격은 감소되나 보침성이 저하되어 브로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스커딩. 동력 수상 레저기구로 운항할 때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은 파도를 선수 20에서 30도 방향, 선수 20에서 30도 방향에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은 파도를 선수 20에서 30도 방향, 20에서 30도 방향에서 받도록 한다. 히브2라고 합니다. 히브2. 선수 20, 30 방향이다. 자, 운항 중 보트가 얕은 모래톱에 올라앉은 경우, 자, 모래톱에 올라앉았다.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기관, 엔진을 정지하는 겁니다. 보트가 얕은 모래톱에 앉았다. 선체 파손 확인, 배 위치 확인, 조수관만 확인. 다 그럴듯하지만 답이 아니고, 자, 추진기가 모래톱에 파묻히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얕은 모래톱에 앉았다. 자, 시동부터 꺼야 됩니다. 기관, 엔진을 정지한다.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의 기능은 물표를 탐지하고 거리 측정하고 방위를 측정하는 것이지 풍속 측정 레이더가 할 수 없습니다. 물표 탐지, 거리와 방향, 방위를 측정한다. 풍속 측정 아니다. 자, 요 그림은 의료수송 식별 표시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한다 하면 틀리고 선측 선수 선미에 또는 갑판상의 백색 바탕에 적색으로 한다. 맞고요. 제네바 협정에서 정한 의료수송의 종사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선박의 식별 표시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틀린다. 자, 그림에 있는 흰색과 파란색의 문자기는 A입니다. A. 잠수부가 활동 중이라는 뜻이고 천천히 통과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선에서 잠수부가 활동 중이다. 천천히 통과하라. 문자는 A고 흰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요 노란색 깃발은 Q가 되겠습니다. Q. 옐로우 Q입니다. 옐로우 Q. 자, 요 깃발의 뜻은 승무원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검역 필증을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문자만 외우면 됩니다. 옐로우 Q다. 그래서 노란색 깃발은 옐로우 Q고 하얀과 파랑이다. 잠수부 A입니다. 잠수부 A. 캡틴 아메리카 옷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자, 선수의 형태를 구상선수, 구모양의 선수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게 구상선수인데 구상선수로 하는 이유는 조파 저항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파도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볼록 튀어나온 구상선수로 선수의 형태를 잡았다. 자, 선체 동료, 마찰, 조화 저항 이런 거 아니고 조파 저항이다. 선체 조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구상선수로 하였다. 모터보트 운항 중에 우현 쪽으로 사람이 빠졌을 때는 가장 먼저 우현 변침을 합니다. 우현으로 빠졌다. 우현 변침이다. 우현 변침이다. 자, 우현 쪽에 사람 빠졌다. 우현 변침입니다. 상대선에서 본선과 같은 주파수 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 간섭 현상이겠죠? 같은 주파수로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간섭이 일어납니다. 간섭 현상이다. 로프의 규격은 보통 로프의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로프의 규격은 로프의 직경으로 표시한다. 길이, 무게, 꼬임수 아니고 로프의 직경이다. 로프의 규격은 로프의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자,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항행 시 주의사항은 자, 낮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등화를 켜고 상황에 적절한 우중 신호를 실시한다. 그리고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고 필요시 경계원을 증가 배치한다. 다 맞고요. 하지만 기관을 정지하고 닷을 토한다. 틀렸습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기관 정지하고 닷 토한다. 틀렸습니다. 마치 이건 고속도로에서 안개 꼈다고 비상등도 안 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위험하겠죠? 교차방위법에 물표 선정할 때 주의사항은 위치가 정확하고 잘 보이는 목표를 정하고 먼 목표보다는 가까운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두 물표를 선정 시에는 교각이 30도 미만인 것은 피한다. 각도가 작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도 미만인 건 피한다. O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물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굳이 다수의 물표를 선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경우 선수 방향으로의 풍파를 받으며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렇게 해야 조종이 쉽기 때문입니다. 선수 방향으로 풍파를 받으며 접근해야 동력 수상 레저기구에 조종이 쉽다. 익수자가 수영하기 쉽다. 익수자 발견 쉽다. 구명부관 던지기 쉽다. 다 아니고요. 조종 쉽다가 답입니다.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정은 등화의 점등 시간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이다. 맞고요. 낮이라도 시계가 흐린 경우에 점등한다. 맞습니다. 형상물은 주간에 표시한다. 이것도 맞고요. 형상물은 주간에. 하지만 다른 선박이 주위에 없을 때는 등화를 켜지 않는다. 틀렸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상대 선박과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경우는
자, 방위가 변하지 않을 때 충돌 위험이 큽니다. 방위가 빠르게 변할 때, 거리가 변하지 않을 때, 속력이 변하지 않을 때 충돌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 상대 선박을 피해야 되는데 방위가 변하지 않을 때 충돌하겠죠. 방위 변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변하지 않으면 충돌 안 하겠죠. 속력도 변하지 않을 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적습니다. 방위가 변하지 않을 때 충돌 위험이 가장 크다. 자, 등대의 광달거리라고 하면 등대에서 빛을 비출 때 빛이 도달하는 거리겠죠. 관측 안고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높은 데서 비출 때 더 길어질 테고, 광력이 클수록 길어진다. 당연하고요. 등고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맞겠죠.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다.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안개가 짙으면 광달거리가 짧아지겠죠. 자, 선체 재질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목선은 수분 흡수가 잘 된다. 맞고요. 철제선은 녹이 쉽게 발생한다. 맞고, 경합금선, 경합금으로 만든 대는 전식작용이 쉽게 발생한다. 이 전식작용은 해수와 같이 전해질 용액에 들어있을 때 이온화돼서 부식이 발생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어쨌든 전식작용이 쉽게 발생한다. 맞습니다. FRP선, Fiber Reinforced Plastic이죠. 플라스틱의 일종인 섬유광합 플라스틱. FRP는 철선에 비해서 선체 수명이 길다. 틀렸죠. FRP는 보통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나 가벼운 보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 당연히 수명이 짧죠. 철선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하면 틀립니다. 모터보트로 얕은 수로를 항해하기에 가장 적당한 선체 트림의 상태는 선수 및 등홀수입니다. 등홀수, 바틀 등, 흘수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선체 트림이란 선수와 선미가 물에 잠긴 정도가 달라서 선체가 앞이나 뒤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앞과 뒤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말이겠죠. 일반적으로 조종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선미 트림으로 항해를 하나 수심이 얕은 구역에서는 등홀수, 이븐 키엘 상태로 항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심이 얕은 구역에서는 등홀수 상태로 항해한다. 그래서 얕은 수로다 하면 등홀수, 선수 및 등홀수 찾으셔야 됩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할 때 확인해야 할 계기는 엔진 회전 속도, RPM 게이지와 압력, PSI 게이지, 온도, 템퍼처 게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축, 샤프트 게이지 아닙니다. RPM, PSI, 템프 게이지다. 엔진 회전 속도, 압력, 온도 게이지지 축 게이지, 샤프트 게이지 아닙니다. 축 게이지는 그냥 한 번씩 확인하면 되는 거지. 조종 시 수시로 해야 될 건 아니다. 선박에 설치된 자기 컴퍼스를 취급 시에 주의사항은 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더운 여름철에는 볼을 장시간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맞겠죠? 볼에 큰 경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 컴퍼스를 사용한 후에는 항상 유리덮개로 덮어준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리덮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어둔다. 자, 위에서 덮어둔다 했으니까 열어둔다 틀렸습니다. 유리덮개는 항상 덮어둔다. 고무보트 운항 시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해야 할 경우는 농무, 짙은 안개에 의한 시정이 제한된다. 속력을 낮춰야겠죠? 좁은 수로에서 침노만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방향만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해야 됩니다. 진행 침노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 당연히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해야 하고, 다른 보트가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이때는 가급적 자신의 침노와 속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려고 속력 낮추고 정지하는 거 아니다. 다른 보트가 추월을 시도할 때 속력 낮추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 수심이 얕은 해역을 항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은, 수심이 얕으면 조정 성능이 저하되고 선체 치마가 발생하고 속력이 감소된다. 다 수심이 얕은 해역을 항해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기 저항이 증가한다? 자, 수심하고 요 위쪽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자, 공기 저항은 수면 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심 얕은 것과 공기 저항 관련 없다. 육상의 개선줄을 연결하여 계류를 할 때 개선줄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수간만의 차입니다. 개선줄의 길이. 자, 계류할 때 묶어두는 줄은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겠죠. 짧게 묶어놨는데 물이 이렇게 차버리거나 반대로 물이 다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선줄 연결할 때 개선줄 길이 결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수간만의 차다. 모터보트를 현측으로 접안하고자 한다. 선수미 방향을 기준으로 진입 각도는 약 20에서 30, 20에서 30입니다. 이거 아까 봤는데, 자,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이었죠. 높은 파도를 넘는 각도가 선수미 20에서 30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터보트를 현측으로 접안하고자 할 때 진입 각도는 선수미 방향 기준으로 20에서 30도입니다. 똑같다. 높은 파도 넘을 때 현측으로 접안할 때 진입 각도는 20에서 30이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100% 합격하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스피드 암기노트 4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5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